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총선이 시작됐는데 고고TV가 그동안 3.8 전당대회 이후로 줄기차게 방송해 드렸던 차이 총선에서 윤석열은 완벽할 것이다. 완패할 것이다. 윤석열의 당, 위대한 영도자인 윤석열의 사당화가 된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닙니다. 완패할 것인데, 시간 나는 대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언론 분석 기사, 고고TV가 여기저기 정치권이나 그 중앙언론사 데스크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기사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하여튼 총선 완패로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그 총선 체제로 고고TV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고TV가 한 달 만에 한 번씩 방송하는 고고TV에게 자율구독료 좀 적성해달라. 후원은 바라지도 않아요. 꾸준히 한 달에 10만원씩 이상 내시는 분들을 내가 후원자라 그러는데, 이종석 님 하나만 제외하고 남아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 대표님 때문에 견디는데요. 덥지 않습니까? 냉면 한 그릇에 분당에 사는데, 제가 분당에 그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올라가면 16,000원이에요. 그거 아실 거예요. 분당 갑, 안철수 지역구인 분당갑에 사시는 분들은. 맛도 없어. 근데 요새는 마트 가가지고 봉지라면 사다가 끓여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래도 끓이기 귀찮잖아요. 더우니까. 라면값 하나, 라면 냉면값 하나에 16,000원이면 30일이면 50만원인데 50만원도 못 벌어요. 고고TV 하루에 6에서 7시간 7, 8시간을 이 작업을 하는데, 아니 시급이 요새 만원인데 알바생도 그럼 한 달이면 38, 24, 240만원 벌어야 되는데 50만원도 못 벌고 일시를 하고 있으니, 그냥 고고TV 어떻게든 국민을 위해서 전국을 한번 깨뚫어 보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 보수 우파라고 참칭하는 그것들 같이 방송했으면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평생 살아왔던 정치권에 연도 있고 관심도 있던, 정치에 관심도 있던 나의 해안을 갖다가 한번 퍼부어보자 하는 게 고고TV예요. 그 아직까지도 그 윤석열, 김건희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이 고고TV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다 구독자였으니까 아직도 고고TV에 들어가서 꼴값 하지 마라, 육값, 병신 육값 하네 하는 댓글을 다는 거 보면 희한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윤석열이 진다니까. 응? 자, 여유 있으신 분만 고고TV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내시는 그날, 몇만 원씩 여유 있으신 분은 더 좀 내시고,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사흘간 방송할 겁니다. 영상마다 붙일 겁니다. 더운데 모두 화이팅 하세요. 1편,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보수를 갈라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30 애들하고 6070을 노무현이보다 더 악질적으로 갈라치게 했기 때문에 총선을 망해요. 윤석열은 지금 벌써 그 3.8 전당대회 이후에 제가 그랬죠. 나경원 사태라고 명명을 했고, 나경원은 그래도 보수였어, 평생이. 그 전에 유승민도 평생 보수였어. 근데 유승민을 갖다가 출마 못하도록 100% 당원 눌러받고, 나경원이 이때다 나다 하고 나오니까 나경원을 너는 국정 철학에 맞지 않다 하고 밟아버렸죠. 그죠? 그 다음 안철수가 중도 진보에서 보수 중도로 넘어와서 지 당선시켜주고 그랬는데, 안철수를 너는 조디를 놀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안철수를 아주 적폐몰이, 국정해방군, 또 종북, 빨갱이 이렇게 몰고 갔죠. 그리고 나서 근래에 와서 이 수능 문제 개입을 윤석열이가 자체적으로 위대한 영도자가 함으로써 전 국민이 갈라치게 했다는 거죠. 빈자와 부자, 강남권과 비강남권 를 갈라치게 했어요. 그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면 전 국민이 되고, 학생, 그러니까 뭐 초딩까지는 모르겠어요. 중등, 중딩, 고딩, 또 학부형,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라치게 했다는 거죠. 사교육을 못 받는 자를 보호하자.
사교육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쓰는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사회의 적폐다. 그 타켓이던 게 일타 강사고 대형 학원 아니었어요. 지금도 막 조사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국민을 갈라치면서 빈자와 부자를 갈라친 게 이게 결정적으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쳐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안 돼요. 후쿠시마 오염 문제는 요번에 다루지 말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하는 언행과 정책이 과연 국민 앞에 피부적으로 우호적으로 와닿을 것인가? 안 그렇다는 거죠. 라면값 내리는 거야. 공산품값 내리는 거야. 다른 선진국도 하고 있으나 그건 나중에 반동으로 더 오르게 돼 있고. 자, 오늘 며칠 전에 폴리뉴스라고 있어요. 이게 진보 매체고 폴리 그놈의 사장이 김뭐야 그놈아 희한하게 그놈도 진보층인데 작년 총선도 그러고 대선도 그러고 지난 총선도 그러고 대선도 그러고 요번 대선도 그러고 진보 매체에서 여론조사하는 게 더 맞아요. 보수층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데일리하는 공정이 있고 또 RN서치라고 있죠. 김미연이라는 희한하게 생긴 애 말도 그냥 쌈마이같이 김거리보다 더 쌈마이같이 하는 애 걔가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했는데 윤석열 지지율 막 33%야.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몇십 명 조사도 안 했어. 그리고 응답률도 2.2%뿐이 안 돼. 응답률 5% 미만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ARS든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률 5%가 안 나오고 걔들은 돈 투입해서 계속 추적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진보 여론조사에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걔네는 모든 걸 가상하고 불리하게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게 불리한 걸 가장해서 여론조사하는 게 진보 매체들이에요. 지난 총선, 지난 대선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 그랬잖아요. 그 이준석이라는 놈이 안철수가 단일화 해주기 일주일 전까지도 안철수가 그 선거일 남기는 6일 전에 단일화 해줬잖아요. 7일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은 7%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보수 여론조사의 허점이에요. 보수엔 전략가 없어요. 고거 TV에만 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추세를 봐야 되고 문화와 문명의 변동을 봐야 돼요. 문화적인 변동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진보 매체 여론조사가 오늘 어제 그저께 29일 날 폴리뉴스에서 발표하는데 총선 대비로 이제 총선 프로젝트로 여론조사를 계속 때릴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편만 일단 나왔어요. 경기편만 나왔는데 완패하는 구도가 나와요. 경기가 지난 총선보다 경기가 지난 총선에서 뭐 8석인가 9석 8석 11석인가 있는데 요번에는 거기서 서너 개를 빼 7, 8석분에 못 얻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경기도 분당갑이고 안철수가 지금 후달립니다. 분당갑 공천에서 제 말이 기준이 돼요. 지금 김은혜가 계속 들어오려고 지금 그 노인네들한테 운동시키고 있어요. 분당갑에서. 근데 안철수는 50 위주로 찾아다녀요. 학부형 위주로. 근데 지금 보수 노인네들이 다 뭉치고 있죠. 모든 지역에서. 그죠? 안철수 지금 김은혜 공세에 지금 막 당황하셨어요 할 정도예요. 제 분당갑 그 사람들 소문 들어보면은. 폴리뉴스 경기판을 보면은 아주 완패를 하는데 지난 총선보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업체가 뭐야? 리서치앤뷰에서 응답률이 몇 프로죠? 5.7% 나오죠.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 10% 넘어야 정상이고 응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접하는 건데 5.7%짜리 리서치뷰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먼저 이걸 말하기 전에 이 리서치뷰도 지금과 갤럽이나 모든 여론조사가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어요.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10% 내지 30%가 응답을 내고 늙은이들이 TK 위주로 70대 위주로 그래서 이게 편향됐죠. 이번 그 선거는 70대가 주도 못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강한 극우도 없어. 윤석열은 극우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강하게 그냥 그 보수 노인네들을 결집시켜서 선거를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패하는 거예요. 응?
이 리서치표가 어제까지 조사하고 오늘 발표하는 거 보면은 보수가 427명이 응답을 하고 진보가 336명을 응답을 하고 중도가 203명을 응답을 해요. 이러니까 편향됐죠. 중도가 최소한 300으로 가야 되고 진보하고 보수가 비슷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중도 플러스 진보 합한 것만큼 보수가 응답을 해. 그러니까 왜곡됐죠. 왜곡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은 무조건 국힘이 진다고 나오죠. 완패한다고. 그리고 중도층은 200명, 중도층을 지난 330명은 발표에 표본 추출해야죠. 근데 200만 응집을 표본 추출하고 나서 중도층은 민주당이 27%가 반감이 있는 반면에 국힘에 55% 반감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그 갤럽이나 MBS를 보면은 모든 게 윤석열의 중도층의 지지율은 30%가 안 가요.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도 보면은 국힘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의 반감보다 2배가 높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건 이재명이 극복이 되는 단계예요. 이재명보다 더 이상한 놈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과 국힘은 이재명만 줘주면 돼. 이재명을 적대화시켜 이재명을 악마시키려고 그러는데 뭐야 이거. 대장동 보니까 박영수 튀어나와? 박영수가 윤석열 편이라고 생각하지 이재명 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박영수가 더 해먹었네? 그런 게 하나씩 앞으로 대장동도 밝혀질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배고파. 자유동력 내세요. 내년 총선의 지역 정당 후보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45%를 찍겠다. 38%를 찍겠다. 그 다음에 더불민주당을 45% 찍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후보 지지도예요. 정당 지지도 겸 후보 지지도인데 여기서 7% 차이 나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50%야, 50%. 전 국민 대상으로 했더니. 국민의힘은 절대 찍지 않겠다, 50이고, 민주당 절대 찍지 않겠다가 37%예요. 지는 거죠. 완벽하게 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애들이 뭐 횟집 먹방하고, 이제 뭐 수조물까지 처먹고 처먹하고 다니고, 먹는 거는 잘해. 그리고 윤석열도 먹는 거는 잘해. 먹방으로 지금 총선을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국민을 수준을 얕보게 하지 마라. 국민들 수준. 우리나라 국민이 수조물 못 먹어가지고 지금 고민하더냐. 벌써 12분 찍었죠. 29일 날 발표된 폴리뉴스 보면 이 김능 뭔데 이놈아가 완전히 진보인데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10몇 프로가 나와요. 이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물론 진보층이 조금 더 응답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는 진보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제가 계속 그러죠. 안철수가 핵이라고 경기도에서는 그 전국 요번에 전국 공천과 전국 승리에 전국 총선 안철수가 핵이에요. 안철수 잘못 건드리면 진짜 골로 간다니까 국힘은.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는 중도 보수층으로 지금 옮겼죠. 그거를 잘라버리면은 안철수 소구력이 10%가 있는데 그들이 모든 지역에서 특히 부울경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윤석열을 친다고 안철수 잘못 건드리면은. 근데 치려고 그래 이것들이 지금. 미친놈들 참.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이 뭡니까? 약한 자 건드리지 마. 그리고 상식적인 거 건드리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근데 안철수는 착하고, 대단히 상식적이고, 그렇죠. 경기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35%고 부정평가가 57%인데 윤석열이 매우 잘못한다가 48%가 나와요. 지금 그래요. 윤석열이 매우 잘못한다가 데일리한 공정과 RN 스치만지하고는 거의 50% 전후야. 매우 잘못한다가. 이 사람들은 절대 윤석열한테 표를 안 줘요. 윤석열의 당한테.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경기도만 꽤 표진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43%, 10% 차이나. 이러면 끝나는 거죠. 총선 막판에 2, 3%만 차이 나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도 10%고 모든 대부분 그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TK만 빼놓고 부울경은 비슷비슷하고. 그래 제가 부울경도 언제 말씀드리겠지만 부울경은 지금 그 민주당 애들이 7, 8석 있고 국힘 애들이 한 30몇 석 갖고 있는데 그 반띵한다니까 요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부울경에서 과반을 얻는다니까. 그럼 서울에서 10석 15석을 확보가 안 된다니까. 국힘이 오히려 또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보다 더 떨어질 경우가 있고 100석 이하라고 나온다니까. 아무리 내가 고고 TV에 무식한 머리를 굴려봐도 응? 준석이만큼 컴퓨터화가 안 됐지만 늙었어요. 늙으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 21대 총선이 재연될 듯하다. 민주당이 49석에서 51석을 얻고 국힘이 7에서 9석을 얻는다. 이거 뭐야? 경기가 52석이죠. 52석. 그죠? 그럼 민주당이 49석에서 51석까지 얻는데 최대. 그 국힘이 최대 얻어봐야 7 내지 9석이래. 지금 경기에서 11석 정도가 11석 정도가 그 국힘이 갖고 이제 다 뺏긴다는 거야. 지금 그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도 심각해요. 요번에 강남을 건드려가지고 그 수능 문제로 거기서도 내가 보니까 한두 석은 날라가겠어. 송파는 요번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강남 서초, 용산은 뭐 권영세가 나가면 이길 것 같고 강남 서초에서 한두 석 뺏길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 응? 그래서 이게 뭐 10몇 대부터 이 총선 그걸 하는데 20대, 21대만 제가 했어요. 21대 보면은 이 새누리당 때 무슨 시대죠? 그 도장 들고 나르샤, 김무성의 공천파동, 그 박근혜의 공천파동이죠. 그때 국힘이 19석 얻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40석 얻었어요. 응? 그런데 21대 지난 총선에서 국힘이 7석 얻었어요. 응? 그 민주당이 51석을 얻고 지금 몇 석이야? 아, 인천 이건 경기만 본 거다. 얘네들이 경기하고 인천까지 다 한 것 같은데 121석 121석 하면은 60몇 석을 얻었죠. 지난 총선에 인천 경기를 민주당 애들이 59석인가 60몇 석을 얻었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 간혹가다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늙어가지고. 근데 요번에 보면은 21대 총선 득표율, 최근 선거 득표율, 24대 총선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의석수를 갖다가 보면은 21대 지난 총선을 보면은 여기 남부, 서남, 동부, 서부권으로 따라져 있죠. 남부, 서남, 동부, 서부권으로 갔는데 여기서 핵심이 남부권이에요. 음? 이 남부권에서 전번에 분당 간만 이겼죠? 그죠? 김원혜가 간신히 이겼어요, 그때도. 그때는 분당가 워낙 보수 지역이니까, 민주당 진을 쫓아내자 했죠. 다 졌어. 근데 요번에도 똑같아. 국힘이 기껏해야지 한두 석을 얻는다. 분당 가버리라는 것이에요. 올해 요새 국힘 대변인 김민소란에 나오고 저게 떨어져요. 지금 분당 민심도 만만치 않아요. 응? 그럼 남부권에 싹쓸이하고 그 다음에 서남권, 동부권, 서부권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기 유이동이도 있고 윤상현이도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걔네가 이제 토박이에요. 토박이. 거기서 나오자라고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그런 애들은 당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총선을 보면은 지난 총선보다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폴리뉴스의 조사에서 나왔지만은 21대 총선에 보면은 경기도 전체를 보면은 59석, 인천까지 합해서 사이트 보면은 미통당이 7석을 얻었고 민주당이 51석을 얻었어. 인천까지 아닌 것 같다. 하여튼 51석 얻었어. 근데 요번에 보면은 역시 국힘은 7, 8, 9석뿐이 안 되고 민주당이 49석에서 51석으로 얻는다 그래.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것도 안 돼요. 국힘이 지난 총선에 7석을 얻었는데 이것만큼도 안 돼요. 더 죽었어요. 당세도 더 죽고 당원도 더 없고 조직도 없고 그죠? 윤석열은 뻘짓하고 윤석열은 그냥 다 망치고 있고 희한하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